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하세요. 동영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촬영에 협조해 주셨고, 본인이 혹시나 이제 그 주변 사람이 알아볼까봐 목소리도 나가지 않는 걸로 하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요 뒷면에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 작성해 오셨고, 또 한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저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종합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사실성이 높을 거예요. 자, 우선 한 1년 한 5개월 만에 그 가출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그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흡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국제결혼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피해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부부 관계 문제. 부부가 만나서 그 항상 평생을 하는 것이 부부의 이제 그 사랑을 하고 그 속에 이제 잠자리가 포함된 건데, 우리 남편은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내와 이 팔베개도 하고 잠도 잤고,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좀 안 됐죠. 그 정도 했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할까나요? 일주일에 한 2번. 이제 물론 처음에도 잠자리는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좀 했는데, 하루 이틀. 그 후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분은 부부 문제는 잠자리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내와 아기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남편분이 젊어요. 의외로 40 이제 된데, 그 아내분은 이제 20대 초반.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하나씩 발견이 되는데, 우리 남편분은 보니까 인물도 괜찮고 참 순수하고 착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고 착하고 인물도 좋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여성에 대한 그 아내죠. 아내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잠자리 문제.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 부부의 잠자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보니까 건강하시고 말씀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되니까. 부부간 관계 문제는 아마 인류가 종속하는 한 당연히 계속될 것이고, 그 부부의 잠자리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 결혼을 하시는 남성들, 여성들이 거의 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 해소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적인 문제를 잠깐 또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그것을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 경험도 없고, 또 여자를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 것도 없고. 잘 들어주세요. 부부는 결혼을 하면은 특히 젊을수록 또 젊어 보이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성인이시니까 하룻밤에도 몇 번씩을 해요. 신혼 때는 특히 거의 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물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드린 이 첫 번째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확률적으로는 이것만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또 다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자폐증이 또 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질병이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그러나 자폐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전일 수가 있는 아주 중대한 질병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신상태, 정신장애가 있고 또 신체장애가 있는데, 우리 장애우분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폐증도 마찬가지로 급수가 있어요. 아주 이제 좀 적은 그 상황, 아니면 또 그 안타깝지만 큰 상황. 그러면 상황에 적으면은 잘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아내가 가출을 해가지고 또 물론 남편이 허락을 해서 수차례나 외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말다툼 가지고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통화는 하고 있지만 오질 않고 있잖아요. 자, 본인은 이게 이제 다시 와서 재결합을 해서 잘 살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인 저 같은 입장은 본인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여러분 동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 메모한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도 약간 장모죠. 장모님도 그 자폐 증상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그럼 이건 유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내를, 그것도 눈치는 약간 챈 것 같은데 그건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아내를 다시 재결합해서 가출한 아내를 돌아오게 해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여기서 고맙다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내는 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혼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 잘 좀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그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우리 남편과 살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가 들어와서 만약에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장모님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런데 또 자식을 낳게 되면은 딸이든 아내든 만약에 그 자폐우 증상이 가게 되면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거의 어느 정도 평생을. 그러면은 아내가 불쌍한 거죠.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다행히도 우리 어머니께서도 우리 남편분의 어머니께서도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 아기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다행이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특히 그 어머니께서 빨리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죠. 남편의 식사를 한 번도 안 챙겨줬어요. 집안 청소는 그럭저럭 잘한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자폐가 됐든 인지장애가 됐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 같은 와이프랑은 살아도 곰 같은 와이프하고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두 손으로 일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뭘 받아오고 또 일기를 쓰던 모든 것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 입이 대화를 하고 귀가 듣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머릿속에서 나와요. 이 머리가 손에게 지시를 하고 발에게 지시를 하고 입에서 말을 하게끔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지력이 없어버리면은 그게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예뻐도 답답해서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 그러면 그 답답한 것이 남편에게만 답답한 게 아닌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에게도 또 똑같이 유전이 된다거나, 또는 엄마가 게을러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 자식도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만난 또 다른 배우자는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이렇게처럼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2세 문제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 아내가 불쌍하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 감안을 하셔야 돼. 지금이야 다행히도 아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지만 우리 인생을 누가 알겠어요, 운명을. 만약에 아내가 정상적인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오히려 똑똑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유전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후자에 속하는 더 우리 아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아기가 나오면은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큰 그 아기는 길게는 죽을 때까지 사람이 보호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보셨죠? 그 장애우 그 삼육재활원처럼 재활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시간 되면은 우리 여기 휠체어부터 해가지고 장애우분들이 많이 나오셔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 또는 자식들을, 아들, 딸을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한평생 살겠다. 그러면 그것도 참 인간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면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하라 말하는 말씀은 못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미 고맙게도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를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나 우리 시어머니죠. 이제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도 알고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아들분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해가지고 애기라도 낳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아내분이 2세는 5년 후에 낳자 이렇게 했죠. 고개만 끄덕하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얼마나 고맙냐 이거죠. 만약에 낳았을 때 물론 확률적으로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근데 분명한 것이잖아요. 분명한 것이 배를 번호일세를 알려줬는데 5개월 후에 번호일세를 잊어버려가지고 남편에게 번호일세가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신노약자거나 정신이 없을 때는 번호 잊어버려가지고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3개월 후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번호일세를 알려달라고. 자, 이것만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또 있어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장인께서도 우리 사위가 베트남에 갔을 때 또는 한국에 오셨을 때 대화를 하는데 여자 잘못 만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얘기는 사실적인 얘기를 본인이 못한 거예요. 내 딸이 이렇다, 장애가 좀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들은 그런 것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라든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 후 판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아주 높은 그 점수가 있고 아주 잘해요. 우리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실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인지검사를 원래 했어야 돼요.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근데 이미 늦었지만 이제 이혼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현명한 판단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재 이런 아내분하고 살고 있을 때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래도 내가 각오하고 자녀를 낳겠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장애우 지금처럼 어떤 유전적인 장애우 남편들과 아내를 만난 그 상황에서 장애우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또 그 장애우들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우리 또 남편분께서도 잘 알고서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심장병으로 고생하셨어요. 고개만 끄덕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내용이 우리 한국 남편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고서 가겠다, 그거 누가 말릴 사람은 없어요. 다만 본인 인생뿐만 아니고, 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문제, 과연 어떤 아기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평생을 본인이 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갈 수 있으면 돼요. 사랑과 봉사의 배려의 정신으로, 부부끼리 봉사라고 하긴 뭐하잖아요.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가면 돼요. 제가 우리 85세 치매 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살듯이 그 대신에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원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정답이죠. 그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내를 내가 사랑과 배려로, 그 보살핌으로 한평생 같이 산다면,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큰 은덕을 쌓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남편이나 꼭 참고하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내가 지병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 예방 동영상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셔요. 여러분 감사합니다.